예, 안녕하세요. 전성민 대리입니다. 오늘부터 부재 설계 우리 3대장 인장제와 압축제, 휨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장제, 압축제는 이제 충력을 받는 부재로 컨셉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압축을 받는 부재는 강도 곱하기 면적이다.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인장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인장제 내용은 강구조 설계 제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인장제가 무엇인지는 이제 책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책을 보셔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장제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은근히 쉽게 볼 수 있어요. 뭐 케이블 같은 걸로 이제 뭐 잡고 있는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현수막 구조라든지 공기막 구조에서 볼 수 있을 테고, 와이어나 케이블 있을 거고, 이제 본강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본강 어떨 때 쓰냐면, 잠시만요. 좀 보여드리자면, 아이고, 뭐 예를 들면 이게 여기 건물이 있다고 쳐봐요. 이거 좀 이렇게 스킵하면 되겠다.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쭉 가고, 혹시 오늘 왜 이러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제가 진짜 똥손이어갖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저의 마음은 이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재가 이렇게 길면은 얘가 휘거든요. 횡력이 좀 약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휘지 말라고 색깔을 딴 걸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본강을 넣어주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중간에 셋빔을 넣어줘도 되는데, 셋빔보다는 저렴하게 본강 같은 거 넣어주면은 이게 흔들리지 않고 잘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이제 쉽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 하는 걸로도 본강을 사용하고, 그리고 단일 형광도 이제 많이 씁니다. 뭐 이거 한번 볼까요? 또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이 분다는 건 이렇게 횡력이 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흔들리겠죠? 꿀렁꿀렁. 이럴 때 우리는 얘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브레이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브레이스는 압축을 받겠지만 이 브레이스, 이 브레이스, 이 브레이스, 이 브레이스는 인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인장을 받을 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레이어 하나 추가하고, 여기 인장 부재를 여기를 뭐 이렇게 설계할 수 있겠죠. 여기 뭐 기둥이 있으면은 기둥에 이렇게 플레이트를 붙여가지고 L형광을 이렇게 대주고 여기다 볼팅을 하는 겁니다. 밑에는 여기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고, 기둥이 시작하는 부분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플레이트를 대주고 기둥을 이렇게 딱 박아줘서 여기다 뭐 용접을 한다든지, 이거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볼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세 플레이트를 두고 이런 식으로 뭐 해줄 수 있겠죠. 다시 넘어가서,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말이 있는데, L형광을 사용할 때는 편심으로 인한 뮤 단면적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이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새로 하나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저장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기역자 형광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서 힘을 쭉 당기면은 요 면이 골고루 힘을 받을 텐데, 만약에 여기가 접합이 이렇게 돼 있다. 접합이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힘을 여기 이 볼트에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여기에 응력도를 그려보면 여기는 이렇게 반듯하게 응력이 가다가 이 힘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아래로.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트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진한 색으로 이 부분에서 전단 지연 효과라고 해갖고
쉐어래그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 책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단 면적의 항복 응력을 곱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을 검토할 때는 요 전단 면적의 어떤 특정한 값을 곱해서 여기는 이제 빈 공간이 있으니까 파단, 여기는 항복, 여기는 인장 능력을 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갈게요. 그래서 단일 형광이 쓰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인장제 설계를 어떻게 하냐,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같이 볼게요. 첫 번째로 총단 면적의 항복을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2번 순단 면적의 파단, 3번 블록 전단 파단, 그리고 고장력 볼트 또는 용접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죠. 이건 앞에서 우리 접합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장제 다 버텼는데 거세 플레이트가 파단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세 플레이트에 검토를 합니다. 근데 보통 거세 플레이트는 우리가 이제 인장제보다 약간 두꺼운 걸 쓰니까 풀이할 때 크게 검토를 안 하는 추세예요. 그렇다고 해서 생략을 한다는 건 아니고, 생략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항상 안전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 소요 강도를 구하고 단면을 가정합니다. 그 가정한 단면을 이제 상태를 5개의 상태로 해서 검토를 해보고, 소요 강도보다 설계 강도가 크도록 설계를 하면 인장제의 설계는 끝나게 됩니다. 이거 이제 다 했는데 이거 좀 같이 그냥 이걸 다 지우고 여기서 설명을. 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가세 플레이트가 있고, 이게 자를 대고 그리면 좀 더 그림이 잘 그려지려나? 이렇게 L형광을 뒀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당기는 힘을 주면은 당연히 첫 번째로 이 부분이 인장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항복을 하게 될 겁니다. 파단하기 전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냐? 항복 응력 곱하기 전체 면적.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볼트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면에 결손이 있죠. 이 부분은 그래서 파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단을 검토해야 될 때는 항복이 아닌 인장 응력 곱하기 순단 면적. 근데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 순단 면적은 전단 지연 효과에 의해서 유효 순단 면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작아지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볼트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우리가 아주 긴 부재에 볼트가 여러 개 박혀 있다. 그러면 전단 지연 효과를 낮게 보고, 만약에 볼트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전단 지연 효과는 높아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있죠. 전단 지연 효과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문제 풀면서 같이 살펴보면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여기 당겨주면은 이쪽 이제 당겨주는 힘이 있으면은 이렇게도 파괴가 됩니다. 여기만 남고 여기가 뜯어지는 거죠.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이게 탁 찢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얘는 직관적으로 느껴지시겠지만 요쪽 면적 곱하기, 이것도 식을 나중에 같이 보면 알겠지만 어떤 이쪽의 응력과 F와 이 부분의 면적의 곱수로 우리가 설계 강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문제를 같이 나중에 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뭐 볼트 요 부분 볼트 검토가 있고 요 부분 가세 플레이트의 검토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